아 근데 진짜 1번은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제 진짜 다 됩니다. 교수님이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니까 믿고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7월달 들어가면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는데 한번 살짝 전에 기억을 해보면 7월달에 이제 MDP 문제 풀었거든. 맞아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추론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요즘에 그 질문도 많이 해. MDP 문제 정도의 수준의 공부가 필요하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이게 합격한 애들은 다 당연히 해야 되면서. 근데 좀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문제가 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좀 해야 되냐라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하는 수험생들도 다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거까지 해야 될까? 그냥 이러고 덮어두는 약간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은 작년에 그 커리에도 그 과정을 넣으셨고 또 따로 이제 MDP 문제 푸는 스터디도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현장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10월 말쯤에 MDP 문제를 푸는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는 따로 이제 풀어봐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현장 수업 듣는 애들은 그냥 모아서 뭐 해설 강의를 뭐 자세히 한 건 아닌데 모아서 같이 문제 풀고 틀린 거 그냥 봐주고 또 문제 풀고 봐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4세트 정도를 한 6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MDP를 다 풀었지. 맞아요. 근데 과제로도 나가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 그때 연도별로 풀었던 게? 네. 혼자 풀면 절대 완주하지 못했을. 그러니까 아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었지. 맞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아연이 어떤 공부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데 아연이가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준 거고 이게 지금 3-1-3이라는 거는 매 주마다 문제지가 4개씩 나갔는데 그중에 세 번째 문제. 네. 그러니까 이게 단원별 약간 심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마다의 풀이법을 쭉 적어놓은 것 중에서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쓴 건 아니고 몇 개 문제만 적었더라고. 맞아요.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약간 잘못 생각했던 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또 정리해야 되는 소재들도 이때 되게 많이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뭔가 추가적인 개념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노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하는 어딘가 노트. 그래서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어딘가에 따로 적어놔야 된다. 맞아요. 어딘가에 적어놔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딘가에 따로 적어놓는 걸 이제 어딘가 노트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나도 이제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이름이 어딘가 노트고 서면 노트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추가적인 개념이거든요. 본 수업 때는 따로 이제 이론 때는 안 했던 맞아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맞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온 학교가 꽤 있더라는 거지. 저도 이걸 받아 적을 때는 설마 나오겠어. 그치. 설마 그런 나오겠어 느낌이야. 했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정말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진짜 설마 나오겠어 하는 것까지도 다 하셔야 돼요. 정말. 이번 이제 아연이가 합격한 뭐 전남대나 그 한양대는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좀 일반적인 게 나왔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개명대에서 F테스트와 T테스트 나왔던 거 알아? 그것도 저희가 파이널 때 했나요? 파이널 때 한 번 하고 직전 특강 때 한 번 했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나왔다고 하고 또는 그 원광대에서는 그 몇 개 소재들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게 트랜스 효과가 나왔거든. 그것도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었죠. 한 2번 했던? 맞아요. 그거에 나오더라고. 트랜스 효과가 가장 작은 리간드가 누구냐. 물이 정답인데 그걸 이제 물을 써왔던 거는 딱 10월 말에 한번 찾아봤어 내가. 한 번 딱 썼는데 네. 그걸 기억해서 맞춘 애도 있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 안 나도 그냥 추론해서 맞춘 애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써놓고 자주 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가 아닌 거지. 진짜. 나온다는 거고 아마 학생들도 약간 이걸 원하는 형태 공부법일 거야. 어쨌든 광범위하게 다 다뤄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주로 나온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알아서 찾아서 풀 테니까 어쨌든 다 다뤄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래서 아마 초시 학생들은 이제 7월부터구나 이제 기출문제 풀 때 뭐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느낌으로 이제 공부할 텐데 근데 중요하다. 진짜 편입은 이 공부법이 중요하다. 진짜. 그러니까 수능이나 비트 같은 시절이 그런 시험이었다면 전혀 쓸데없는 공부거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거든. 그쵸. 핵심적인 것만 나오거든. 근데 편입은 별 괴상한 게 다 나오는 학교가 많다. 이것까지 낸다고 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네,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궁금한데
자, 파이널 때는 이게 이제 오답노트인가?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이가 좀 정리하는 방식 중에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요 문제가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걸 다 옮겨 적는 애들도 있는데 캡처해서 모아놓은 애들도 많더라고. 맞아요. 특히 이제 파이널 때 되면은 제가 나가는 문제가 다 유인물로 나갈 거예요. 인터넷 강의 듣고 친구들은 다 파일로 나갈 거고 현장 수업 듣는 애들도 파일은 다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굳이 종이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패드나 탭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쭉 정리하고 근데 그걸 그냥 수업 시간에 풀이한 내용을 캡처해서 이렇게 같이 모아 놓는 오답 노트 정리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캡처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하나 헷갈리거나 찾아보고 싶다 했을 때 그냥 검색했을 때 관련된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서 오, 이렇게 해놓으면? 네. 아. 그래서 딱 그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들어간 필기 내용이 다 있어요. 떠요. 오, 그건 약간 신박하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뭔가 특이한 소재 문제 봤을 때 예전에 이걸 풀었었다는 게 기억 안 나는 맞아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 내 필기도 못 찾고. 그치? 분명 언제 했었는데 언제 했었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검색할 수 있다. 네 손글씨도. 네, 제 손글씨도 인식이 됩니다. 괜찮네. 그렇게 놓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쯤 되면은 거의 매일같이 테스트를 좀 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테스트는 주 2회, 그래서 딱 2번 시험 보는데 그 이외에 매일같이 전에 풀었던 타임아웃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맞아요. 아니면 다른 형태 모의고사로 또 한번 풀어보고 뭐 실전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 이때까지 풀었던 모의고사가 거의 한 150세트 되지 않을까? 그거 이제 매일 한 세트씩 맞아요. 풀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풀이법 까먹은 건 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또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답노트 정리할 때.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표현이 약간 이제 명제마다의 풀이법을 정리한 거지. 맞아요. 이 디귿 같은 명제 저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푼다. 라는 식으로. 야, 지금 요 기억 면제는 너무 유명한 명제고 이건 워낙 자주 봤던 거니까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니고 니은도 그냥 뭐 가장 기본적인 연력학의 지문인데 디귿이 약간 특이했던 명제거든요. 그럼 특이한 명제에 대한 거는 따로 풀이법을 정리해 놓는. 그래서 이 명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괜찮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건 뭐 아연이 입장에서는 약간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파이널 때 성적 처리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파이널 때 뭐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해 놓을 건데 시험을 거의 매 시간마다 보니까 시험 성적을 이렇게 좀 집계를 해 놓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그 시험 성적을 볼 수 있는 파일을 줘요. 맞아요. 엑셀 파일로 주고 엑셀 파일에 자기 수험번호 치면 자기 성적이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차 모의고사 성적하고 7차 모의고사 성적을 캡처한 건데 이 파란색이 이제 아연이 점수지. 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평균이고 근데 아연이가 5회차 때 평균보다 성적이 낮았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16개인데 30문제였고 맞아요. 14개 맞췄어. 그래서 5회차 때 훅 떨어졌고 그러고 일주일 후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5회차가 월요일 날 시험 본 거고 그 다음 6회차가 수요일 날 시험 보고 그 다음 7회차는 다시 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원점수가 확 올랐어. 평균이 18개인데 아연이가 맞춘 게 26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왜 이랬던 거야? 이때 제가 약간 영어도 못 빠지고 서류도 이제 막 쓸 게 많고 그러니까 11월 초거든. 네. 11월에 이제 파이널 시작하니까 11월 초에 그때까지 영어를 좀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그쵸. 그때까지도 안 나와서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마지막까지 정말 붙잡느라 좀 화하게 소홀하지 않았나? 네. 그때쯤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어 점수 몇 점이었어? 전 최종적으로 970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전년도가 915점이었는데 맞아요. 한 55점까지는 올렸네. 그쵸. 그래도 970이면 이제 약대 편입하기엔 뭐 부족한 점수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네. 의대까지 노리기엔 조금 약간 부족했죠. 부족했지. 특히 이제 그 점수는 이제 원광대를 못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화학은 감이거든, 감. 맞아요. 계속 그 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확실히 감을 잃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5문제 3번으로 또 몰아서 찍었거든. 밀었죠. 3번 쫙 밀었는데 5문제를 근데 정답이 또 3번이 하나도 없어. 운도 안 좋지. 와.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리하는 감도 이런 거야. 맞아요. 저도 풀면서 이거 풀 때 이 시간 때문에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게 진짜 감을 잃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답률 나쁘지 않은 문제인데 57% 정도면 이게 정답률이거든요. 정답률 괜찮은 문제들도 꽤 많이 틀렸고. 맞아요. 정답률 낮은 문제도 틀리고. 이거는 진짜 문제 푸는 감을 많이 잃었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게 화학은 약간 그래요. 제가 요때 아마 성적 보고 아연이 불러다가 한마디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이때 많이 불려갔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보지 않으면 이 감을 잃어. 진짜.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진짜 해설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들어보면 다 아는 건데,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이거 왜 틀렸지? 라는 느낌으로 틀리거든. 맞아요. 그 일주일 만에 또 감을 찾으면 맞아요. 잘 맞춰. 오르고. 그렇지. 평균도 약간 올라서 약간 이때보다는 쉬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점수가 지금 12점이 올랐거든. 일주일 만에.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나도 이제 이해는 되는 게, 재도전하는 친구들 이런 그래프 나온 애들 되게 많아. 다시 한번 한 애들이 약간 이제 생물에 좀 집중해야지, 아니면 뭐 영어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영어에 좀 집중해야지 하면 화학을 감을 잃어. 화학 실력이 후퇴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 감각을 잃으면은 성적이 툭 떨어져. 근데 진짜 화학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치. 진짜. 내가 생각해도 화학은, 그러니까 저번에 원광대 합격한 친구 또 그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 감을 다 잃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막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때 이제 아연이 불러다가 내가 그거 시켰지. 매일같이 MDP 문제 다시 다 풀고, 일주일에? 중앙대 기출문제 연도별로 다 풀고, 맞아요. 하루에 한 세트씩 디폴트.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스카 가면 그거 먼저. 그것까지 내가 지정해줬던 것 같아. 맞아요. 아침에 공부 시작하면 화학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시작하라고. 네. 그날 공부의 시작은 저는 항상 화학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야 감을 잃지 않거든요. 매일 한 세트 매일. 그래서 올해도 시킬 거예요. 올해도 이제 10월 말쯤 되면은, 아니면 11월 달 이제 들어가면은 하루 한 세트 푸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정도 공부량은 디폴트로 깔고 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맞아요. 그래야 이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연이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진짜. 특히 이번에는 전남대 시험이 맨 마지막이었잖아.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거 계속 했던 거야? 그쵸. 전 경희대 시험 보는 12월 23일부터 12월 23일이었어.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전남대 2월 1일 볼 때까지 이거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한 세트? 네. 1월 달에 한 세트씩 풀었던 거 어떤 거에 한 세트씩 풀었어? 그게 이제 초반에는 미트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적잖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당장 뭐 다다음 날 시험이다. 이럴 때는 미트 문제를 풀고 좀 시간이 뭐 그래도 좀 있다. 그럼 뭐 미트 문제나 아니면 저희 타임어택 모의고사 했던 거 그런 것도 풀고. 근데 모의고사 풀 거는 정말 뭐 넘쳐 흘러서 정말 그냥 랜덤으로 막 랜덤으로 풀었어? 네. 그러니까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도 결국에 16회차까지 풀었거든요. 16세트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 8개, 적정 모의고사 8개, 타임어택 30개. 타임어택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약간 토 나온다. 시기별 공부법 그렇게 봤고요. 자, 계속 이어서 전남대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좀 소개해주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는 공인영어랑 전적대 성적으로 이제 30%, 20%가 각각 들어가고 필기가 50%입니다. 이거 좀 특이하던데 나도 기억나는 게 전남대 올해 이제 약대를 11명 뽑았지. 맞아요. 근데 1차 통과한 친구들은 뭐 이 11명의 몇 배수가 아니고 딱 60명. 왜 60명을 다 잘랐을까? 그럼 그러게요. 그러니까 60명만 시험 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전남대가 2월 1일 날 시험 맞지? 네. 그럼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결실생도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미 이제 다른 대 합격해서 전남대 시험 보러 가지 않은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목포대랑 또 시험이 겹쳤습니다. 1차가? 네. 이제 필기날이 목포대 필기날이랑 또 겹쳐가지고 둘 다 지원한 사람들은 이제 어딜 가야 선택을 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도 결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생각해보면. 몇 명인지는 잘 기억 안 나고 좀 빈 자리가 있었다? 네. 1차 통과 커트라인이 대충 어느 정도야? 제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1차 문 닫고 들어갔다. 네. 60명 중에서 한 58등, 59등?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영어가 970에 학점은 이제 전남대는 특이하게 이제 전적대가 2개 이상이면 이제 자기가 한 학교만 골라서 낼 수 있어요. 선택을 하는 거야? 네. 네가 이제 국민대도 있고 이제 고려대도 있는데 있는데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했다. 네. 근데 저는 당연히
국민대 걸 냈죠. 왜? 학점 때문에. 이 좋으니까. 네. 학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남대 대학 내는 비율은 상관없으니까 학점 네. 좋은 대학으로. 서류 평가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무조건 1차는 넘어야 되니까 학점으로 밀고 갔던 거죠. 그래서 국민대 학점이 좋았던 게 또 다행이었던 거네. 그쵸. 그치. 정말. 그럼 영어도 970까지 끌어올린 거는 다행이었던 거고. 전남대 70이 아니었어도 아마 전남대는 1차를 못 넘었지 않을까. 960이었어도 힘들지 않았을까? 네. 아, 왜냐면 990이었어도 뭐 학점이 95, 6 되시는 분들도 떨어졌다고 들어가지고 토익 990에 학점이 95, 6 예, 이내들도 6점 몇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6점 몇이 떨어졌다. 네. 9에 970은 거의 커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그 전남대 시험이 어땠는지. 시험은 이제 모집 요강에는 별걸 다 써놨습니다. 아, 그래? 네, 다 써놨어요, 정말. 그 객관식, 주관식, 서답형, 서술형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 원래는 화학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치. 수의대만 편입할 때. 네, 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약대 편입 처음 하면서 이 화학을 이제 올해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한 거였는데 옛날 과거에 제가 기출을 뭐 2010년도였나? 편입할 때 기출을 하나 구한 게 있어서 봤었는데 뭐 풀 때 어려움은 없었지만 되게 뭔가 골고루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 공부할 때는 특정 단원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범위를 계속 보려고 골고루 했어야 된다. 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원래 타임어택을 잘 못하는 편인데 또 다 풀었던 거 보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심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원대는 생물이 1번부터 15번까지 하고 16번부터 이제 40번까지가 화학 영역인데 맞아요. 일반화가 따로 앞에 이제 절반 정도 있고 유기화학이 뒤에 또 절반 정도 있는 맞아요. 형태로 나왔다. 근데 문제 유형은 MDP 스타일인데 조금 쉬운 유형 맞아요. 정도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제 좀 막 어려워서 못 푼다, 뭐 처음 보는 소재다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명제 중에 뭐 옳은 거 고르라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시간을 좀 쓰긴 했지만 그래도 답은 다 고르고 갔던. 오케이. 네. 그러면 전남대 지금 데뷔하려는 친구들, 네. 전남대도 인원이 또 많이 뽑잖아. 11명만큼 맞아요. 뽑으니까 올해도 이제 그만큼 뽑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뽑는다면 아마 전남대를 좀 데뷔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고 학점하고 영어가 좀 우선 기본이 된 애들일 거고 맞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화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화학은 일단 좀 기본에 충실하면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일단 MDP는 무조건 풀어봐야 되고 MDP는 다 풀어봐야 되고 다 풀어야 되고 왜냐면 명제들은 어차피 쓰이는 게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냥 되게 쉽지는 않은 시험이거든요. 아,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또 막 쉬운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난이도 있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네. MDP 형태 문제들을 맞아요.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콘텐츠들 중에서는 이런 걸 좀 막판에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교수님 콘텐츠 중에서는 그냥 모의고사 계속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든 범위 다. 맞아요. 파이널 모의고사. 네. 왜냐면 교수님 시험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렵지. 맞아요. 아까도 뭐 평균이 뭐 16개 네. 뭐 그렇게 나오니까. 네, 딱 그 정도로 계속 연습하면 전남대 시험은 수월하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네. 그래서 유기화학은 올해 또 내가 유기화학을 이제 강의를 하거든. 맞아요. 유기화학은 피트 수준 정도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역시 MDP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전 피트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트가 그러니까 앞에 한 8년치 하고 뒤에 한 5년치의 난이도가 확 바뀌거든. 네. 어느 시점에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든. 네. 그리고 이쪽 최근의 피트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도 좀 필요하다? 아니면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제가 봤던 학교들 중에서는 그 정도 난이도까지도 필요한 학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봐도 확실히 피트 준비했던 사람이 유리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평도 그건 있고. 뭐 당연하지. 피트 때는 유기화학을 워낙 깊은 데까지 공부하니까. 그래서 유기도 이제 약대 편입에서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 메디컬 편입보다도 훨씬 더 유기화학이 더 중요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9월달 이후쯤 되면 유기화학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학생들마다의 전략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네. 뭐 다 하면 좋지. 영어도 뭐 국어고시 만들고 맞아요. 생물 뭐 다 하고 전공생물 다 하고 화학도 전공화학 다 하고 유기화학 1, 2까지 다 하고 피트 문제까지도 뭐 그 난이도 다 풀고 하면 야 너무 좋지. 맞아요. 근데 솔직히 1년 안에 이게 되겠냐는 거야. 거의 이제 불가능하니까 막판 되면은 선택과 어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해. 한양대가 약간 좀 특이한데 맞아요. 한양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도 잠깐 소개해 주자. 한양대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편입 고려대 시험처럼 올 서술형인 그러니까 일반 편입 고려대라는 거는 연고대 자연계열 맞아요. 편입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네, 고려대 자연계열 시험은 10문제 주관식 문제고 그 10문제 주관식 문제가 약간 서술 형태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거의 이제 옥스톱이나 줌달 같은 일반화 기본서 문제 뺏겨서 출제해요. 그 한양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기본서 문제들 느낌이었다. 고대보다는 덜 했지만 그래도 기본 문제가 많아서 확실히 기본적인 문제였다. 네, 대문항 3문제에 이제 소문항으로는 5문제였어요. 1번 문제에 이제 소문항이 2문제가 있었고 2번 문제에 소문항 없었고 3번 문제가 소문항 2개 해서 총 5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다 답을 쓰는 거야? 아니면 답안지가 따로 있었던 거야? 답안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A4보다 컸습니다. 거기다 사이즈. 빽빽하게 쓰는 거야? 네. 넌 몇 장이나 썼어? 일단 한정 줍니다. 한 장? 네. 앞뒤로? 네. 거기다 다 채워서 쓰면 돼? 네, 그 벗어나지 말라고 써놨어요. 벗어나지 말라고 너무 네. 많이 쓸 필요 없다? 네. 혹시 문제가 3개밖에 없으니까 1번 문제가 뭐였어? 1번 문제가 이제 반응 속도 문제였어요. 속도? 네. 그래프나 표가 있었어? 그래프가 1번, 소문항 1번에 있었고 2번에는 없었어요. 1번에 그래프가 있고? 네.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봤던 그래프야? 네, 그냥 정말 흔히 봤던. 시간과 농도 그래프? 네. 1차, 2차, 0차 어떤 게 나왔어? 1번 소문항 문제가 이제 0차 그래프였고 0차가 나왔어? 네. 그리고 이제 소문항 2번 문제가 1차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 답이 같았습니다. 답이 같다는 것도 무슨 말이야? 두 문제 답이 같았어요. 뭘 구하는 건데 답이 똑같아? 구하는 게 뭐야? 그 시간을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할 때 걸리는 시간? 네. 근데 그걸 이제 약으로 이제 소재를 엮어서 문제를 내셨는데 이제 그 약이 뭐 이렇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근데 0차의 소문자 K와 1차의 소문자 K를 적용해서 풀어보니까 결과는 똑같게 나오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출제했다. 네. 만든 문제였겠네 그러면. 보였습니다. 2번은 뭐였어? 2번은 이제 연력학 문제였는데 뭐 어려운 연력학 문제들도 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아쉬운 거야 지금? 어려운 게 안 나와서? 그냥 기본적인 이제 반응식 조합하는 헬스의 법칙. 네. 헬스의 법칙. 그냥 반응 열구하는. 네. 그냥 반응 열 문제였네. 맞아요. 그거는 별 별력이 없겠다. 그거는 솔직히 해설을 뭘 쓰라는 건지 그래서 그냥 곱하기 2 한 거씩 쓰고 그냥 쫙 써서 더하기 했어요. 그 과정을 다 썼어요. 썼어? 네. 이 뭐 헬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언급은 안 하고? 굳이 약간 이게 부분 점수가 있을 형태의 시험이었어? 아니면 부분 점수까지 없었을 것 같아? 있었을 시험일 것 같은 게 뭔가 막 점수 배점이 되게 컸거든요. 30점, 20점, 2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전체 생물화학 그 시험지가 200점 만점이어가지고 이제 막 한 문제당 30점짜리 문제도 있고 잘 쓰고 많이 쓴 친구들 점수가 더 있었겠다. 네. 좀 더 참고하시고 마지막 3번은? 전기화학 문제였습니다. 전기화학은 뭐 그냥 기전력 구하는? 네, 기전력 구하는 그게 소문항이 2개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전력 구하는 문제였고 농도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그 기전력 구한 거 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 게 이 실험에서 사용할 때 타당한가 해서 그냥 기전력이 자발적인지를 묻는 거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 실험을 사용할 수 있냐 그래서. 네. 그래서 한양대는 그렇게 세 문제가 화학 영역에서 나왔는데 유기화학이 안 나온 거고. 맞아요. 유기화학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서술 형태 문제긴 한데 이거 뭐 서술 형태의 연습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는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맞아요. 계산해서 구하는 거니까 논술형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쓰시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답을 구하는 거니까 굳이 뭐 한양대를 위해서 따로 서술 형태 문제 연습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계산 문제 그냥 많이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점을 그렇게 막 세분화해서 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고등학생들 수시 논술 문제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또 그런 소스가 많을 거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공부 방향이 어떨지는 좀 생각해 보시고. 네. 1년 동안 공부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연이는 이제 편입을 거의 2년 같이 공부했던 거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원하던 메디컬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후배들, 약대 편입을 원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가장 키포인트 메시지. 뭐 제가 방법이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곰. 1년 내내 곰이 되어라. 어쨌든 저도 이제 마지막에 본 두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이제 중간중간 합격, 불합격 발표가 다 나와도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뒷심 발휘. 뭐 나름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곰이 되어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제 아연이의 어떤 공부법은 그렇게 이제 효율성을 따진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공부하고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냥 묵묵히 시키는 대로. 심지어 영어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외워. 그냥 뭐 방법 찾지 않고, 솔직히 2년 동안 아연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요? 라는 거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시킨 대로 다 하는 그런 느낌의 공부가 오히려 더 성적을 만들긴 좋다라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뒷심 발휘한다라는 게 12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초까지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1월 한 중순 넘어가면 학교들마다 발표가 막 나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연이도 이제 점점 마음이 경희대 떨어지고 좋은데 강북대 떨어지고 여의대에 떨어졌다는 소식 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일날 본 맨 마지막 시험은 잘 봐서 합격을 했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실제 2월 달쯤, 그러니까 1월 말쯤 되면은 그냥 놓는 애들이 꽤 많아져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못하겠다. 다 떨어지고 하니까 뭐 이거 되겠어?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연이도 아마 막판쯤에는 1월 말쯤에는 좀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어진 거지.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도 맞아요. 있겠지만. 이게 정말 심리적인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신경 안 써야지 했어도 그냥 계속 떠오르고 공부하는데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떠올라서 자꾸 그게 심리적인 정말 멘탈 잘 잡고 해야 돼. 그치. 끝까지. 묵묵히 시킨 대로 하고 너무 막 이것저것 효율 생각하지 말고. 근데 진짜 1번은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제 진짜 다 됩니다. 교수님이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니까 믿고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연이 이번 합격 너무 축하하고 가수도 좀 잘하고. 네. 네,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게요.